음, 음, Let's go.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 또 혼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 BK님께서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혼자서 영상을 진행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티소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투백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협찬받아서 리뷰 진행했던 파가니 PRX, 이 녀석의 근본이 되는 티소 PRX 크로노그래프, 이 두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와플 다이얼 버전이에요. 사실 이 파가니 PRX는 기존에 나왔던 티소 PRX 펜다 다이얼이랑 비교를 해야지 맞거든요. 사실은 일단 티소 PRX의 근본과 파가니 PRX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실 티소 PRX의 근본은 7, 80년대에 나왔던 티소 PRX예요. 그 모델을 복각하면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소 PRX를 티소 고유의 모델로 볼 수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는 게, 그 당시, 과거 당시에 데뷔했을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런 류의 시계들이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통합형 밴드 스타일. 그래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다면 오메가의 코스믹 2000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보면 저는 이 티소 PRX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메가를 베꼈냐 안 베꼈냐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트렌드가 그랬다라는 것을 이 시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 통합형 밴드 시계가 지금 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가니 PRX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만, 근데 이 파가니라는 브랜드는 오마주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소가 걸어왔던 길이랑은 사뭇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얘는 7만 원대에 아주 저렴한 시계로 나온 거고, 이 티소 PRX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쿼츠 모델이 아니고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한, 200만 원에 좀 넘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지 않은 그런 시계예요, 얘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에서 줄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만 원대 파가니, 7만 원대의 시계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티소 PRX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갔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니바크론이라는 그 AP와 스와치 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티타늄 베이스의 항자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합금으로 만든 헤어스프링을 달고 있고, 거기에다가 프리스프렁 밸런스 휠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얘는 또 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가격대에서 파워 리저브도 68시간이고,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면 뭐 어쨌든 근본을 떠나서 PRX 같은 경우는 군더더기 없고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와플 텍스처,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이 와플 텍스처를 드디어 이 시계에다가 담았고, 그리고 색상 올리브 그린 색상, 이 쨍한 느낌이 전혀 없는 국방색에 가까운 올리브 컬러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옴브레이 이펙트가 들어갔어요. 이 옴브레이 이펙트라는 것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르게 또 얘기하면 스모키 다이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파가니 같은 경우는 이 PRX에 비하면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 섭 다이얼의 가장자리에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되게 단순하면서도 또 반대로 깔끔해요. 사이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컴팩트해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사실 파간이랑 PRX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7만 원짜리고 헤어라인의 퀄리티가, 이 바디의 헤어라인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밴드의 헤어라인은 또 굉장히 파인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PRX랑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PRX는 시계 바디든 브레이슬릿이든 일정하게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파가니 PRX 같은 경우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착용감과 사이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얘는 42mm고 얘는 40mm예요. 사실 파가니 PRX가 무지성으로
따라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사이즈와 착용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PRX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이제 제가 봤을 때 42mm로 내놓은 이유는 무브먼트가 얘가 굉장히 두꺼운 무브먼트예요. 이런 두꺼운 무브먼트를 쓰면 사실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율적으로 굉장히 뚱뚱해 보여요. 이게 14.6mm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40mm짜리 사이즈를 선택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뚱뚱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42mm 대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2mm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파가니 PRX는 그러면 얘네들이 40mm짜리를 안 만들었네? 40mm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파가니가 조금 더 쾌적한 것 같고 착용감에 있어서도 좀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제가 PRX에서 맨날 얘기하는 고정형 엔드리크 파가니도 똑같아요. 근데 파가니 같은 경우는 각을 한번 주고 밑으로 꺾었어요.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럭투럭 엔드링크 끝에서 끝까지의 그 길이가 PRX 40mm짜리 대비 0.7mm가 짧아요. PRX는 51mm가 측정되고 얘는 50.3mm가 측정되거든요. 꺾었으니까 0.7mm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꺾어서 이 0.7mm를 줄인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꺾었기 때문에 손목 위를 더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더 잘 감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18cm라도 어떤 사람은 두께가 더 두껍고 얇고 이게 서로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면적 자체가 같은 치수 안에서도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소 PRX의 고질적인 이 문제점을 한번 꺾어줌으로써 해결하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링크의 길이를 똑같이 일정하게 쫙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러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높이, 그 높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링크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완벽하게 맞춘 거죠. 대신 얘의 단점은 손목 위에 딱 올렸을 때 한번 그 꺾인 부분에서 다시 이제 링크가 시작되잖아요. 그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V자로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시계를 맨날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원근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 원근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크게 막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PRX도 마찬가지예요. PRX는 고정형 엔드링크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엔드링크를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근데 러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짧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그의 길이와 엔드링크의 길이가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 링크들은 조금 더 길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손목 위에서 올려놓고 보면 원근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착용감에 있어서는 사실 뭐 사이즈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애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또 무거워요. 180g 정도의 무게란 말이에요. 184g인가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시계가 사실 또 뭐 어떻게 보면 엄청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튜더 헤리티지 41mm짜리 시계 보면은 걔도 얘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럭투럭이 걔가 얘보다 다소 짧긴 하지만 두께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걔를 차는 느낌이 굉장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이즈를 차시는 분들에게는 또 얘가 또 맞는 거야. 손목 두께가 좀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계가 좀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성격을 고려했을 때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계의 성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무리가 가는 사이즈는 아니다. 무리가 가는 착용감은 아니다. 그리고 파가니 같은 경우는 쿼츠 무브먼트로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두껍지가 않아요. 굉장히 얇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착용감이 훨씬 더 좋고 사이즈도 훨씬 더 쾌적하다. 그리고 엔드링크 꺾어준 거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가니의 디자인이 티소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티소 PRX가 다른 점이 베젤이에요. 베젤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탑 서피스가 존재하고 그 탑 서피스의 두께가 조금 있어요. 근데 PRX는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고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파가니 같은 경우는 메카쿼츠라고 그 세이코에서 만든 VK63이라는 무브먼트를 썼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트가 빠져 있죠. 근데 사실 데이트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데이트가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스트 포지션에 존재합니다. 12시가 되면 찰칵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한 무브먼트는 아니지만 메카쿼츠라고 크로노그래프 모듈이 메케니컬 모듈을 여기다 탑재한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60분 카운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탑워치 기능을 60분밖에 못 쓴다. 24시간계가 달려 있어서 AM, PM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게 기능적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PRX 같은 경우는 7753이라는 ETA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개량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A05.H31이라는 무브먼트인데 12시간까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가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둘 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방수적인 면에서 본다면 둘 다 100m 방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파가니 PRX가 이 티소 PRX보다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엔드링크도 엔드링크지만 크라운이 스크루다운 크라운이에요. 잠그는 방식이에요.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가죠. 근데 제가 이 시계를 리뷰했을 때 댓글에 저거 차고 물에 들어가면 시계 바로 고장납니다 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가을에 휴가를 가는데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성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가니 같은 경우는 어쨌든 7만원짜리지만 사파이어 크리스탈 들어가 있고 VK63 메카쿼츠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슬릿도 솔리드 브레이슬릿이에요. 여러분들 7만원대면은 카시오나 뭐 시티즌, 세이코 이런 데 가면 랩 브레이슬릿 줘요. 그 짤랑짤랑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브레이슬릿, 그런 시계 산단 말이에요. 물론 시계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7만원짜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좋아요. 퀄리티는 훨씬. 그리고 정말 이 100m 방수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보면은 정말 이 시계를 차고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괜찮은 시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티소 PRX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짜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없는 고급 시계. 이 무브먼트만 봐도 훌륭해요. 파워매틱 80도 마찬가지고요. 프리스프렁 밸런스 휠에 리바크론 헤어스프링 항자성 기능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만 봐도 좀 더 어드밴스된 시계라는 거죠. 특히 스와치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얘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템으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시계를 비교해 봤는데 둘이 뭐 우열을 가리자고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파가니가 엄청 좋다라고 빤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파가니도 혼나야 돼요. 이거 티소 PRX 거의 뭐 90% 이상 베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개선할 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엔드링크도 꺾어가지고 사람 손목에 잘 맞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시계 다 정말 매력이 있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